네, 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 심프로입니다. 오늘은 계장 체크가 아닌 마감 체크 한번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새벽에 기준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기준금리 FOMC 회의 결과 나오면서 이제 기준금리 75b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이 단행이 되었고요.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좀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속도와 그 강도를 낮출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좀 안도 랠리를 펼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장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4% 정도 급등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소폭 한 1% 정도 빠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이 올라왔던 이 그 강도가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어차피 주가는 뭐 이렇게 그 위아래로 변동성 속에서 갈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계장 체크 내용 전달해 드리면서 일단은 6월달, 7월달 FOMC 금리 인상, 6월달도 75bp를 진행을 했었고, 7월달에도 75bp가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8월은 FOMC가 없다. 그럼 9월 경기 지표, 뭐 CPI 발표라든가, 그리고 이때 금리 인상을 이때부터 이제 50bp 낮출 수 있는 거, 그리고 다음 뭐 10월 그리고 12월 있을 때뭐 25bp, 25bp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의 속도와 강도를 낮출 수 있다라는 뉘앙스 때문에 전달해드렸던 내용들 그대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 경기 침체라든가 그리고 인플레이션 가속화, 뭐 전쟁도 터졌었고 그런 구간들에서 이게 쭉 주가는 많이 밀린 상황에서 결국에 또 올라가는 것들은 성장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좀 미국에서도 지금 반도체 법안 통과하는 것 때문에 이거 통과하게 되면은 또 반도체들 쭉 올라가게 될 거고, 그리고 반도체 엔비디아를 또 그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 엔비디아를 좀 그 콜옵션을 매수를 하면서 좀 쭉 올라갈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 옵션 매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잘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법안도 무난히 통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도 한번 같이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요때 전달해 드릴 때 이제 CPI가 조금은 높게 나왔음에도 오히려 저점 매수세가 들어왔다. 어, 오히려 이제 CPI가 전월보다 안 좋게 나왔는데 안 좋았으면은 요때처럼 이렇게 빠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미 앞서 있던 이 시장들에서 이렇게 하락해온 시장들에서 이미 다 반영이 되어진 것이다라고 좀 인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전달을 해드렸었고, 이때부터 해서 그 쭉쭉 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음 이제 그 매물대인 뭐 12,500 그리고 뭐 13,000까지는 이렇게 좀 흔들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좀 희망도 하고 있고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야겠죠. 그래도 조심스럽게 9월 달까지는 9월 달 FOMC라든가 뭐 CPI 경기 지표 경제 지표 발표하는 것들에 있어서 변동성이 있겠지만은 그때 전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금리 인상 하면서 그 미국 나스닥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나스닥뿐만이 아니라 뭐 다우존스도 많이 올라갔고, 다우존스도 1.37%, S&P 500 2.6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75%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 좀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좀 더 개선이 되면서 시장이 국내 증시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만들어 주었고요. 그리고 환율 상황도 보시면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1296원으로 1300원 올라갔던 이 환율이 다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을 했고, 좋은 흐름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코스피 상황 보시면 박스를 다시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 여기에서 이제 21선 위로 올라왔을 때 요 위에서 이제 박스권을 만들고 있었고, 이 다음 박스권을 지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이 안에 그 다음 이 상단에 있는 이 박스권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이 박스 상단이었던
2415포인트가 현재 시장 구간에서 단기 바닥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박스 하단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2000 그 지수가 만약에 밀린다고 했을 때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지수가 만약에 조정이 좀 나온다 싶어서 2415포인트 박스 하단에서 좀 횡보를 해주는 모습들이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너무 겁먹지 않고 매수에 동참하는 공포의 매수를 하시는 그런 그 전략으로 다가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9월 달까지는 단기적으로 반등해 줄 수 있는 상황들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뭐 그 좀 상승했던 국내 증시 상장주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G2 파워라는 종목이 제가 6월 달부터 요때부터 계속해서 트래킹 같이 해드리고 읽어드렸던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이 어제 장중에 점심쯤에 무상증자 공시가 나왔습니다. 1대4 무상증자 발표가 되었고요.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고 거래가 정지된 다음에 거래 정지 풀리자마자 바로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장중에 이제 또 제가 전달해드린 내용은 이 1대4 무상증자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섹터 같은 경우에도 원전은 제가 이번 지금 현재 시장 글로벌 시황 속에서 무조건 봐야 되는 섹터이고 그 섹터 안에서 또 G2 파워를 좀 전달을 해드렸던 종목이고 무상증자까지 나왔기 때문에 뭐 한 5에서 10% 정도 손실 나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종목 교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전달을 해드렸고 상한가에 매수 걸어두신 분들은 매수 체결이 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상한가 매수 체결되시고 오늘 장중에 큰 폭으로 수익 실현 가능한 부분들이 발생해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한 26%까지 올라갔었고 지금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시간의 거래에서 오늘 3%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내일 장중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붙을 수는 있는 상황이어서요. 내일 만약에 일단은 이 무상증자가 진행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기준일 뭐 8월 11일까지 쭉 들고 가시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무상증자 했던 종목들 살펴보시면은 뭐 노터스라든가 결국에는 권리락 전에 이 슈팅 나오고 쭉 빠집니다. 그래서 노터스라든가 PNK 피부 임상 센터 이런 종목들처럼 단기 파동 만들어내고 쭉 빠지고 그리고 권리락 당일날 좀 매매를 동참해 볼 수 있는 부분들 모트렉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모트렉스도 보시면은 무상증자 발표하고 나서 쭉 상승했다가 쭉 빠집니다. 그리고 권리락 당일날 단타할 수 있는 포지션 생기고 만약에 여기서 좀 포지션이 안 잡힌다라고 하더라도 빠지고 나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들에서 충분히 매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G2 파워도 마찬가지로 G2 파워 이런 종목들 지금 계속해서 들고 가시는 게 아니라 단기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들에서는 단기 차익 실현을 하고 쭉 빠진 다음에 뭐 그 권리락 당일부터 그리고 권리락 당일부터 뭐 단기 매매라든지 아니면 수익 매매 끌고 갈 수 있는 포지션 잘 트래킹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이 준비하셔가지고 좀 매매 수익 많이 보신 분들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장 막판에 원전 관련 그 좀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중공업이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게 장 막판에 쭉 이렇게 끌어올리는 상승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일진 파워라는 종목이라든가 일진 파워 보시면은 장 막판에 쭉 이렇게 끌어올리죠. 그리고 보성 파워텍, 그리고 우진 전체적으로 다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또 추가적으로 지금 8월 달에 원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스케줄을 잡고서 매매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때 21선 돌파할 때 좀 이 거래량 실리면서 이때 올라올 때 좀 전달을 해드렸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모아 가시는 분들은 이 그 일정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때까지 좀 전 매물대까지 일단은 1차적으로 14,000원 구간들 돌파해 줄 수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요 때까지는 좀 끌고 갈 수 있는 포지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은 우진이라든가 오르비텍이라는 종목도 좀 꾸준히 이 박스권 만들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좀 특징적인 종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미국 GM이라는 자동차 회사의 배터리 계약, 네,
양극재 계약이죠. 양극재 공급 계약이 나오면서 시총이 10조짜리인데 오늘 상승해서 10조입니다. 근데 오늘 그 공급 계약 한 개 13조짜리 14조에 가까운 13.7조짜리 공급 계약이 나오면서 오늘 거의 양극재의 날이었다라고 보셔도 되시는 그런 엄청난 수급 쏠림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이라든가 그리고 미래나노텍 네, 미래나노텍도 지금 양극재 관련주로 보시면 되시고요. 분말 첨가제 뭐 이쪽으로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캠트로스라는 종목도 양극재 관련해서 오늘 수급이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좀 상승하는 흐름들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대장주는 역시나 포스코 케미칼이겠죠. 그리고 좀 시총 작은 것 중에서는 미래나노텍 상한가를 간 종목 이런 종목이 대장이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런 구간들에서도 매매 포지션이 생기는 거고요. 이런 구간들에서도 포지션이 생기는 겁니다. 뭐 중간에 물론 이 뭐 CPI 발표라든가 금리 인상이라든가 좀 안 좋은 내용들 때문에 굉장히 주가 조정폭이 굉장히 강했었지만은 고점 대비 거의 한 40%, 36%, 38% 정도 빠졌었네요. 이런 구간들이 생겼더라도 충분히 뭐 종목 자체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니고 시장 전체가 모든 종목들 다 빠졌던 상황이다 보니까 또 결국에는 빠지지 않는 이런 수렴하고 이제 횡보하는 구간들이 발생하고 나서 기술적인 흐름상에서는 또 21선 위로 올라와 주게 되니까 결국에는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 또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들 뭐 최근에 뭐 비덴트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21선 거래량 동반해서 이제 상승을 했을 때 좀 매매 포지션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전달을 해 드렸었는데 이런 종목들 지금 시장에 굉장히 많습니다. 워낙에 시장이 빠져 있고 전체적인 그 차트 모습만 보더라도 코스피도 이렇게 코스피도 지금 21선 위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어떤 종목이 됐건 간에 21선 위에 그 단기 하락 이후에 21선 위에 있는 종목이면은 이렇게 회복하는 구간들에서 단기 슈팅 나올 수 있는 종목 그런 흐름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발생할 수 있는 종목들이 특히 최근에 거래량이 뭐 한 두 달, 세 달 전에 거래량이 들어왔던 종목들에 한해서는 좀 더 강하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요즘에 뉴스 나오는 그 섹터로 본다라고 하면은 드론 관련주가 뭐 네온테크라든가 아니면은 뭐 파이버 프로 이런 종목들이 좀 21선 위에서 요때 거래량 들어왔던 게 완전히 해소가 된 부분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해소가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정받고 고점 대비 이 종목도 거의 한 40% 정도 빠졌을 거예요. 고점 대비 찍어 보면은 거의 한 50% 정도 빠졌었네요. 50% 정도 빠졌었는데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를 하고 거래량 실리면서 21선을 안착해주고 옆으로 박스권 이렇게 옆으로 쭉 기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장 자체도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종목 자체도 매물 소화를 충분히 하고 있고 이런 구간들에서 뉴스 나오고 좋은 내용들 뭐 계약 공시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나온다 싶으면은 아니면은 지금 8월 달에 그 규제 드론 관련 규제를 좀 푼다고 뉴스를 전달해 드렸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규제 푼다고 했을 때 그 일정 맞춰가지고 이 장대 양봉 이런 식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뭐 파이버 프로라는가 아니면은 뭐 퍼스텍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퍼스텍이라는 종목도 이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뭐 미래나노텍처럼 이런 식으로 한 50% 정도 빠졌었는데. 이런 종목 또한 이렇게 거래량이 뭔가 이렇게 해소된 부분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때문에 이렇게 같이 빠졌다. 시장 때문에 모든 종목이 내려올 때 다 같이 빠졌다. 그래서 일단은 하락이 멈추는 구간들을 발견을 해야 될 텐데 첫 번째로는 이 거래량 실리면서 21선 회복해주는 이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21선 돌파해줄 때 제가 좀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렸어요. 단기 반등할 수 있는 구간들이라고. 그래서 요 구간부터 뭐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매물 소화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퍼스텍이라는 종목도 드론 관련주이다 보니까 8월 달에 드론 규제를 좀 풀어준다라는 일정 맞춰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으로 좀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고요. 그리고 오늘 또 마지막 오늘 장중에 좀 특징적인 섹터라고 좀 전달을 해드리면 또 한화솔루션입니다. 한화솔루션 태양광 관련 업체죠. 태양광 관련 업체고 지금 7분기 만에 태양광 관련 사업이 흑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흑자. 네, 7분기 만에 흑자 발생이 되었고요. 실적 보니까 굉장히 좋게 나왔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네, 7분기 만에 태양광 사업 흑자 전환 3Q도 3분기도 흑자 이어 나간다라고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제가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원전을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항상 그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에서 러시아가 지금 계속 에너지 갖고 장난질을 치잖아요. 그래서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도 지금 에너지 에너지 독립성을 계속해서 높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하고 이 신재생은 계속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런 글로벌 시황, 섹터 시황이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좋은 내용들이 있을 때는 좀 매매에 동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 수렴시키고 돌파하는 구간들에서 매매에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요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제 장중에 그 신재생 에너지 수급이 굉장히 좋다.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관련해서 하나솔루션이 장 막판까지 쭉 올려주었고, 그리고 태양광 관련 업체로 보면은 또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 종목도 요때 좀 전달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5월 달에도 전달을 해드렸었고요. 요런 구간들에서도 좀 전달을 해드렸었고, 결국에는 이렇게 이 거래량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이 종목의 특성상 종목이 들어가 있는 업황이 깨지지 않고, 그리고 종목의 실적이 괜찮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이런 횡보 구간들에서 모아 가시면은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들이 깔려 있고, 지금 보유하신 종목들에도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잘 트래킹해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현대에너지 솔루션 말고도 태양광 업체라고 보면은 뭐 OCI라는 종목이 있고, 신성이엔지라는 종목도 태양광 업체로 관련주로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SY라는 종목도 태양광 관련주입니다. 태양광 패널 관련주고요. 이런 이런 종목들도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고, 박스권을 잘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올려칠 수 있는 흐름들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하면은 또 풍력 관련주들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뭐 그래서 SDN이라는 종목이라든가 CS 베어링이라는 종목, CS 베어링이라는 종목도 수익권이어도 절대 팔지 말고, 지금 업황이라든가 이 글로벌 시황 자체가 신재생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더 끌고 가셔라, 이런 식으로 좀 내용들을 전달해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거래량 동반하면서 21선 안착했습니다. 돌파를 다시 했습니다. 여기 이 구간에서 다시 이 갭자리부터 해가지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 잘 살펴보시면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대명에너지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지금 21선 다시 안착해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쭉 박스권 이어져 나가는 모습들 잘 살펴보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뭐 하루 이틀 전달해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런 종목들 좀 매매하실 수 있게 뉴스라든가, 그리고 매매 포인트, 종목 기술적인 상황들 트래킹 해 나가면서 계속 전달을 해 드리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조금 요즘 시장이 좀 매매하기 어려우시다, 그리고 좀 대응하는데 어렵고 답답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심프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돈의 흐름을 읽는 매매, 그리고 스마트 A 기법 강의까지 만나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좋은 만남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그 소외되지 않는 장세 맞이하셨다라고 좀 체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뭐 한두 종목 하는 거에 있어서는 충분히 수익 내는데 어렵지 않은 장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물론 뭐 오늘 또 음봉에 맞는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또는 윗꼬리에 당하는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뭐 주식이 하루 이틀 보는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잘 트래킹해 나가면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런 종목도 보시면은 이 고점 대비 이렇게 쭉 이렇게 시장 어려울 때는 뭐 20%, 30%까지 빠지는 종목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접근하시면 되실 것 같고, 결국에는 현대로템하고 똑같습니다. 그 하나솔루션은 고점 대비 이렇게 빠져도 어쨌든 갈롬은 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갈롬을 잘 읽어나가고 업황을 읽어나갈 수 있게 돈의 흐름을 읽는 매매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내일도 좀 개장 체크 뉴스 종합해서 내일 또 미국장 어떻게 흘러갔는지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시청,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밑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심포로라고 문자 주시면은 좋은 만남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